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쪽팔린 날이다. 이렇게 이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한두 가지가 쪽팔린 게 아니야. 네. 가장 쪽팔린 게 2.1입니다. 2.1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집회 인원 놓고 완전히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보니까 5만 명을 모아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네. 5만 명. 네. 5만 명이 목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250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위원장들한테 5만 명을 얘기하면 한 지역구당 네. 그러니까 한 200명 네. 이상이면 5만 명이 되죠. 200명. 예. 근데 그 200명을 못 모았더라. 네. 라는 겁니다. 네. 네. 250개니까 이제 200명 하면은 딱 5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0명이면 이제 차 4개만 대절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지역구에서 200명씩도 안 모아간 정도가 아니라 네네. 50명도 안 모은 거죠. 네네네. 예. 이게 지금 한 10,000명 정도로 네.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10,00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네. 위에서 찍은 사진을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저희 특파원이 네네. 예, 위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건물 위에서 건물 찍었나? 위에서 이제 찍은 그렇죠, 사진. 그렇죠. 예. 보니까 정말 호프집에서 네네. 모여도 될 만한 인원인데. 네. 축제, 예. 지역 축제, 골목에 이렇게 호프들 딱 호프집, 해갖고 예. 한 잔씩. 예, 그 먹는. 호프집에 모여도 야장에서. 그냥 차라리 호프집에서 모이자 그러지. 예. 괜히 거기 길 막아놓고 네네. 예, 할 만한 정도의 인원이 아니었다. 네네네. 예, 제가 볼 때는 모여 있는 인원이 네네. 저는 한 몇천 명대로 보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기네들은 주최 측 네. 추산으로 30만이 모였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0만 모였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너무 작다라고 누가 원성을 했나 봐. 그랬더니 이왕 뻥 칠 거 30만이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뻥을 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야. 근데 예, 입만 열면.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이재명 빨아주는 신문답습니다. 시민 등 당원 30만 명 운집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을 일부러 앞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참여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경찰 추산이 17,000명입니다. 경찰도 되게 많이 봐준 거예요. 경찰이 좀 친이재명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네네. 야 정말 호프집 인원이다.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호프집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광화문 집회 한 번씩 갔잖아요. 네네.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네. 광화문이 보통 그때 당시에 얼마 모였냐 5만 모일 때요. 네. 5만 모였는데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보이는 거. 예. 네. 근데 여기가 몇 줄 안 돼. 네네.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더라고요. 기껏 해야 한 20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거기다 뒤에 쭉 서봐야 서서. 몇 명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씩 쓰면은요. 네네. 20만 되려면 네. 20명씩 20만 되려면 만 줄이 서야 돼. 네. 만 명이 서야 돼. 그렇지. 그 옛날에요. 20만 대군, 30만 대군 움직일 때 네네. 길이가 100리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책에 보면 예. 조선실록 보면 예. 100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100리 동안 이 군대가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100리 그렇죠. 100리에. 우리가 보통 이제 100만이 모였다라고 했던 집회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 노무현 당시 탄핵 때 100만 모였다. 100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때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져서 시청 광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100만이라고 쳐보자고요. 거기에 3분의 1이 모여야 30만
30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아이, 10,000명도 안 된다니까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 봉점이나 저랑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데이터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대요. 네. 이게 옛날처럼 뻥치 못 치는 게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지금 이동 인구가 운집해 있다라는 게 네. 다 나온답니다.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또 이 저 핸드폰 과부하 네. 걸린 네.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당시에 그 주변의 교통량 이런 네. 것까지 체크가 돼서 지금도 들여다보면은 어느 지역 어느 다 나온대요. 네. 근데 당시에 2시부터 4시까지의 서울역의 인원을 봤더니 네.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건 평소량 시위 빼고. 인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위 인원만이 아니라 평소량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량을 제외하고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이는 건 2만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 지역이 워낙에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네. 원래 지하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선이 교차되는 네. 곳이고 또 지상으로도 전국에 다 갈 수 있는 열차가 네.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에 원래부터 지나가는 어떤 이동 인구 그러니까 유동 평소에 유동인구가 한 18,000명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한 2,000명 모인 거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저기 뭐 과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동시에 네. 열린 집회가 있었어요. 예, 예. 어디서 있었냐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열린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맛땡 네. 그거 금지하자. 맛땡이 뭐죠? 마약. 네네네네네. 이제 우리 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 걸리죠. 예. 예. 그래서 금지하자. 네. 그 규탄 대회 네네. 열린 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모인 인원이 거기가 한 2,000명 돼요. 네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다. 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기자가 네네. 2,000명 모이는데 발 디딜 틈 없다. 그거 표현했어요. 월드컵 경기장. 네네. 그 앞에. 네네. 예,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인원은 2,000명인데 네네. 2,000명 그 사진 모였다는 그 2,000명 사진 찍은 거에 네.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을지로 가시면 맥주집 아시죠? 을지로 베어호프, 미네노프, 뭐 만선호프 있는 네. 그 앞에서 축제하잖아요. 야장 네. 축제하잖아요. 그때 정도의 인원이다. 예. 호프집 앞에서 예. 술 마시는 정도의 예. 인원이다. 갑자기 호프 먹고 싶네. 아, 예. 아무튼 지금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픈 게 이재명이 자기의 생명줄이 사실 11월 달 아시다시피 위기입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와, 나를 위해서 몇십만 명이 이렇게 운집했다. 이게 지금 중요했거든요. 중요했죠. 이재명이 딱 사진 있고 뒤에 그냥 쫙 펼치면 거 봐라.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다. 국민이 선택했다. 나를 이미 판단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못하죠. 못한 거야.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설은 준비해 왔으니까 디립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네네. 여기서 손 모아갖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게 네. 김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소리 크게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한 30만 진짜 모이면요. 네네.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흥이 나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진으로 네. 세과시도 하고 또 사법부에다 대고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모을 수 있어. 네. 내 짱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네.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 안에서 네. 호시탐탐 이재명의 그 이 명줄을 끊기를 위한 비명들의 목소리가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집회 총동원령 내리고 예. 충성 맹세시키고 예. 전사 단일 대우 예. 그 나쁜 임금들이 그렇잖아요. 전쟁 일으키잖아. 예.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침략하는 게 예. 즉 이 조그만한 그 다이묘들이 예. 또 전쟁에 막 해갖고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예. 위협할까봐 예. 임진왜란 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면서 예. 내부의 분란을 예. 일단 제거하려고 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거지. 아유 100명 웃기지 마라. 200명 웃기지 마라. 솔직히 충성맹세를 한 몇몇은 300명도 데리고 왔을 거야. 근데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아 그래 한 10명, 예. 한 5명 이렇게 아니, 되는 거지. 나 하나
봐주는 것만데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모이라 그러면요. 네. 오겠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자를 방탄하러 오는 건데 네.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 되는데 거기에 얼굴을 박히는데 네.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 지록이마를 하는 그럼요. 지금 시대에 예? 지금 사기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을 그 범죄자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네. 예, 이게 뭐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온갖 잡범으로 네. 예, 지금 저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네네. 그 비호하기 위해서 네. 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냥 오기 싫죠. 예를 들어서 정부를 막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정부 성토하라고 모였을 건데 지금 정부를 성토할 만큼 도덕성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재명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를 성토할 만큼의 도덕성이 일단 안 돼, 첫 번째.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자 방탄용이야.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명분이 없는 거에 사람들이 네. 모이겠냐. 그렇죠. 는 거죠. 그렇죠. 모인다 한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역사에 예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그 나라를 예, 예. 말아먹는 사람 중에 한 얼굴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 민주당에 예. 몇몇 제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정말 심각하더라. 이 내부에서 동료가 심각하더라. 예. 엄청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억이 있잖아요. 예. 2016년도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이 탄핵과 관련돼서 휩쓸렸죠. 막 분위기에 예. 휩쓸렸는데 이 12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나갔어요. 뒤늦게 예. 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몇십만이라도 모였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현혹되고 막 예. 해서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가장 최악이 오늘 저하고 통화한 민주당 쪽 사람이 시민들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 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호응을 하거나 뭐 으쌰으쌰 하거나는 안 할지언정 아예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라고 늘 생각하고 예. 시위나 집회에서 동지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전부 아예 그러니까 우회하더라. 막 길을 응? 회피 정도가 아니고 예. 그냥 멀리 혐오해요. 우회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력이 없다. 예. 더 이상 근데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예.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예. 줄어들 텐데 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토로하더라고요. 게다가요. 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네네. 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김 여사 한 명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김 여사가 잘못했다는데 네. 김 여사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네네. 지금 딱 꽂으라면 쟤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네네. 자 쟤들이 이야기하는 걸 꽂으라 그러면 첫 번째 주가 조작했다. 네. 두 번째 파워찍백 하나 받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천 개입했다. 네. 이랬는데 네. 자 최근에 공천 개입은 아예 못한 거 나 힘없다. 네, 네. 이게 이미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공천은 누가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네네. 천하가 다 하는 일이고 네네. 그러니까 여사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 힘없어 네. 라고 이야기한 게 나왔어.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우치백 네네. 던져놓고 간 거를 누가 어떻게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게요 왜 안 됐냐면 네. 민주당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담당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네네. 중앙지검장. 네. 그때 중앙지검장 그거 할 때 이성윤이 네네. 지금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사건을 맡았는데 네네. 왜 그때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이성윤이 왜 못했느냐? 증거가 없었어요. 아니 어떤 거냐면 네. 주가 조작을 했다면 네. 이게 일시에 들어와서 네. 주가를 갖다가 낮은 가격에 사들인다 매수한 네. 다음에 네. 일시에 들어와서 점점 올리고 네. 정점이 되면 딱 매도하고 빠져야 되는데 네네. 이놈의 주가는 네. 넣어놓은 통장은 네. 계속 있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 조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통장을 네네. 조작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판사가 봐도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에요? 네.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올라가지고 있으면 다 주가 조작이야?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게 안 된 거예요, 기소가. 네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데 민주당의 정말 그 말하자면 네. 그 이재명의 완전히 무슨 신 사람들 아니면 강제로 동원된 사람 아니면 네. 거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예.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예. 됐어요. 앞으로 이 집회를 더 할 동력이 없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쪽팔린 거잖아요. 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재명이 지금 쪽팔린 게 있습니다. 뭐 항복 선언했어요. 어떤 거? 금투세. 네. 금투세는 전쟁을 지금 국민의힘이 전쟁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예.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금투세와 관련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폐지다. 폐지다. 이거는 폐지해야만 말도 안 지금, 된다. 투자자들이 예. 안정감을 두고 우리 예. 국내 증시에 다시 돌아올 수가 예.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념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야 돼요 하고 운동권들이 네. 부자들의 어떤 주식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하고 뺏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운동권이라 아니라 네.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운동권이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격을 높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뭐냐면 반국가 세력들이 네. 제가 지금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네네. 제가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네. 해본 바에 따르면 얘들이 뭐를 했냐면 네. 좌파 정권 때 야금야금 한 게 네. 이 말하자면 진지전 한 게 아하.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아예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를 만들자. 망하게 만들자. 망하게 만들자. 아하.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자. 네. 그러면 북한이 네. 상대적으로 네. 박탈감을 덜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나는 원대한 계획인 줄 알았더니 북한 김정은이 박탈감을 덜 느끼게 예.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다 더 통치할 수 있도록 아하. 아니 대한민국을 망하자 아니면요 예. 아니 돌대가리 아닌 다음에 그 그렇죠. 둘 중에 하나요. 그렇죠. 좌파 정권들이 완전 돌대가리다 첫 번째. 네네.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자. 네. 그래서 정복시키자.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를 그렇게 늘리는구나. 국가 채무뿐만이 아닙니다. 네. 전력 관련돼서요. 네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심각합니다. 아하.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공장을 어떻게 돌릴까. 법으로까지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냐면 중국은 콰이콰이 하는데 네. 빨리빨리 네네.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옛날에 중국이 만만디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콰이콰이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네네. 묶여가지고 네. 못한다는 거죠. 네네. 빨리빨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네네. 어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네. 어저께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네. 미국하고 일본 네. 반도체 업계는 네. 밤을 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52시간 네. 묶여가지고 네. 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네. 일본하고 미국은 밤을 샌다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중국하고가 아니라 네네. 아예 일본하고 미국은 밤을 새고 있다. 네네. 예, 실리콘밸리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52시간에 묶어 있는데 그거를 만든 애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애들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산업국가고 공업국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네.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걸 귀교로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공업국가입니다. 공업국가인데 말하자면 무슨 옷을 입으란 거냐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 있고 예, 이재명 같이 빼빼한 인간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 옷을 입어라. 네. 한 게 지금 좌파 정권의 정책입니다. 네. 뭐냐면 연구직들 같은 경우는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이런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원래 하고 한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되고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출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직업군마다 네. 특성이 있는데 네. 모두 다 그냥 52시간 만에 이렇게 하니까 마치 공부하는 애들을 네. 그냥 주에 52시간만 공부해. 더 공부하지 마. 더 공부하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들 52시간 이상 공부하게 하면은 다 감옥 가둘 거야. 네. 아동 학대야.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네. 예,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음흠. 거기다가 맞춰라. 음흠.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네. 예. 맞습니다. 직업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도중에 골프 여신님이 등급이 업그레이드 됐고, 짱여사님, 지금 슈퍼챗 해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금투세로 돌아가면, 지금 좀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땐 지금, 항복인데, 이게 뭐, 이재명이 주도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프레임 전쟁은 누가 전쟁터를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라는 전쟁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금투세를 갖고 완화한다 혹은 또 연기한다 하다가 폐지로 가서 물론 오늘은 뭐 폐지다 그래갖고 막 주가 오르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누가 만든 전쟁터? 국민의힘이 만든 전쟁터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주도를 못해요. 앞으로 더 주도를 하려면 딴 전쟁터를 벌여야 돼. 네. 예, 누구야? 이재명은 네. 딴 전쟁터를 해서 금투세를 잊어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계속 금투세 내가 한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을 띄워주는 게 돼요. 네. 왜냐면 당연히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 1,500만 투자자들이 어디서 시위를 했어? 네. 민주당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투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죄명세라고 불렀어요. 네. 죄명세. 네. 이게 제 민주당이나 좌파 쓰레기들이 늘 하는 수법이잖아요. 네. 뭐 하나 프레임 잡아갖고 네. 딱 덮어 씌운 다음에 설명을 해도 그거 안 돼. 왜냐면 프레임이 낙 찍었으니까. 예. 그런데 아주 이번에 순발력 있게. 예, 죄명세. 네, 죄명세. 내가 알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제일 네. 먼저 한 것 같은데 죄명세로 딱 찍어버리니까 갇혀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투세를 이재명이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제명인가 죄명세 걷어냈구나. 네. 이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 상장 기업들도요. 네. 지금 상장 기업의 40%가 이자를 못 갚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이자보다 작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이 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이자보다 작으니까 네. 이자를 못 내서 자본 잠식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40%가 무려 네. 상장 기업의 40%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기업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뭐냐면 주가까지 내리면 네네. 돈을 빌려올 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야 뭐냐면 이제 그 주식의 상승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회사 규모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돈을 갖다가 빌리고 좀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금투세에는 또 하나 흑막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거기에 완전히 검은 돈을 더 불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도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원래 사모펀드는 들어가기 전에 종합과세를 해갖고 네. 굉장히 어마하게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묶이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예.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모펀드 그러면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 정말 온갖 추악한 청와대부터 시작하고 다 뛰어듭니다. 김만배도 사모펀드입니다. 그럼 예. 특정 금전 신탁이 이게 예. 사모펀드에 해당됩니다. 예. 이재명도 사모펀드 부동산 포함되네. 예,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예, 사모펀드가 이제 부동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금융, 부동산, 그렇죠. 기업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포함되는 그렇죠. 예, 그 특정 금융 신탁이기 때문에 예. 그 김만배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뭐냐면 이거를 그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네네. 세금이 원래 50%예요. 예, 예. 50% 49%가 세인데 네네. 49%가 세인데 23%만 내면 끝. 23%로. 예, 23%만 내면 끝. 내가 김만배 과세. 예. 김만배 가세요. 예. 그거 빨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라임, 옵티머스 모두 다 사모펀드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그거 전부 다 네. 누가 했어요? 네. 문재인 청와대 때는 문재인 때 열린우리, 네. 열린우리당 공천받은 놈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했고 또 네. 노무현 정권 때 총리, 부총리 했던 네. 이현재부터 시작했고 다 이 펀드 좋다라고 얘기했고 네. 또 이낙연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보좌관 예. 그 펀드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딴 선택했잖아요. 네. 연루가 돼갖고.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시민이 그 펀드, 네. 라임인가? 거기 가갖고, 이 펀드 들으세요 하고 강연하고. 네. 그러니까 온갖 놈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과 노무현 사람들이
뛰어든 게 뭐야? 사모펀드예요. 근데 그 네. 사모펀드를 50% 세금을 걷어간 거를 23%로 줄여주고서는 부자들의 돈을 뺏는다라고 네.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냐면 요즘에 저희 유동규 TV를 거의 우파들 EBS로 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예. 교육 프로그램이군요.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네네. 우파들은 꼭 봐서 네. 지식을 쌓으십시오. 네네. 좌파들이 무슨 짓 하는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목조목 분류별로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걸 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 봐야 되냐면 지금 20대들이 봐야 됩니다. 네. 20대, 10대들이 왜 봐야 되냐면 네. 지금 부모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식들한테 네. 네.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예. 부모가 월급을 그러니까 연봉이 예. 3,500만 원인데 네네. 지금 집 살림을 네. 6천만 원 빚을 내 갖고 네네. 6천만 원 정도의 생활을 소득사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네. 야 네가 스키장 가는 거 다 지금 아버지가 해주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생색을 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사나보다 예. 이러고 이제 그 생활에 또 젖어 있었어. 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네네. 이 빚은 네가 갚아야 된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아이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다 뺏어갖고 지금 우리가 흥청망청 쓰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기본 소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네. 뭐냐면 우리 세수가 350조인데 네. 살림을 지금 우리나라 살림을 네. 600조가 넘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600조가 넘게 400조 정도 이하로 꾸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600조 규모로 지금 꾸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200조 정도가 어디냐면요. 네. 120조고 국세로는 120조고 네네.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200조 정도가 뭐냐면 복지비예요. 네. 예. 예, 복지로 다 나갔죠. 복지비가 200조 정도 나는데 이거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 또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불만이 있죠. 국민들이 불만이 폭증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늘려놓으면 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 늘려놓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 때 빚이 이렇게 늘었어. 그랬더니 네. 어이 저기 뭐야 지금 윤 정부 때도 같이 빚이 늘고 있어. 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윤 정부 때 늘려놓은 거를요. 한번 예산은 늘려놓으면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특히나 그렇죠. 국가재정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수를 생각해가지고 미래 세수까지 생각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윤 정부 때 포퓰리즘 하면서 막 풀어 제껴가지고 그렇죠. 이게 민주당에서 막 풀어 제꼈어요. 그렇죠. 특히 이재명 뭐 하냐면은요 25만 원 하면서 네. 거기 뭐야 그 정부에다가 네네. 해주라고 난리를 네네. 쳤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뭐냐면 이게 방만하게 돼가지고 네. 이 빚이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네. 지금은 안 터집니다. 곰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 나중에 는 카드 돌려막기 예. 하고 빚 돌려막기 예. 하다가 한계에 오면 나중에 부도나잖아요. 개인도. 예. 개인 파산 오듯이 예. 지금 이거 이제 빚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빚낼 수 없는 상황에서 터질 때는 언제냐? 네. 지금 40대들 이제 60 되기 전에 그 꼴 볼 거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20년 이상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책임지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 아이들이 쓸 돈을 전부 다 끌어다가 완전히 퍼주자라는 겁니다. 지금 3대 아니라니까.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 이게 보게 된다니까요. 아, 예. 그리고 지금 또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저요? 90 정도 되십니까? 아이들이.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법을 바꾼다고요? 추경을 자동으로 하재. 네. 추경을 무조건 하자.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추경을 해서 네. 추경이란 건 뭡니까? 추가 경정 예산 땡기는 거예요. 그냥 네. 없는 것을 예산 다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예산 이외의 돈을 계속 땡겨서 쓰겠다는 거를 법으로 아예 보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진화법에서 만든 게 11월 며칠까지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이 정부안을 그냥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가 재정을 야당이 지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 맘대로 하겠다라는 법을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당연히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법권 가지고요. 네네. 국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완전히 위배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권한만 써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까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실적 행정부가 원래 가져야 될 통제 권한을 네. 입법부가 가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들이 법 바꿔가지고 재판도 하지 그러냐? 그 이재명 방탄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지금 개헌이 그거예요. 네.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네.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거 결정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죠. 위헌이죠. 예. 말이 안 자,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최악인 게 생중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 이번에 이재명의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뭐냐면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예, 왜 바뀌었냐면은 네네. 이 소법정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법정은 통로가 하나라서 네네. 예, 그 하나의 통로만 통제하면 네네. 예, 자동으로 네. 예,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네. 방청객을 말이죠. 방청객 네. 예, 통제가 가능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래도 도망가기 쉽지 않죠. 거기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잘못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통제도 가능하거니와 이 중법정으로 옮기면은 뭐냐면 네. 네.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러니까 방송국의 카메라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원에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 시스템으로 그것을 송출하면 각 방송국이 그걸 받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법조계에서도 뭐 설왕설래는 하지만 이 재판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중계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그게 왜 시작하거든요. 그러냐면 예. 이 재판이 이제 왜냐면 왜 판결문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죠? 네. 판결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문을 갖다 꼬아가지고 네네. 국민들을 또 속이고 네.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재판 다 봐라 네. 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예.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 이재명 무죄가 다 무죄다. 아니, 아직 멀었는데 왜 무죄야 선거법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죄가 난 판결이 있어. 뭐 그랬더니 정읍시장. 정읍시장이 최근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서 무죄가 나요. 그래갖고 봐라 정읍시장도 무죄가 났으니까 똑같이 이재명도 무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같은 게 아니더만요. 네. 이거 보셨어요? 아유,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아니, 봤더니 이거예요. 지금 이 정읍시장이라는 사람이 지자체 선거에서 이렇게 좀 허위사실이에요. 네. 상대 후보가 땅 투기를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뭐 일부의 어떤 땅을 어떻게 사고 네. 어떻게 사고 이거를 이제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1심에서는 유죄를 냈는데 대법원이 무죄 확정을 했는데 무죄 확정이 이게 투기라는 말은 딱 한 번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표현의 어떤 자유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의 사안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할 때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고 상대방은 공격했어요. 공격할 때의 표현이고 뭐 나중에 봤더니 증여야. 네. 증여라는 걸 입증을 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커봐라, 증여를 어떻게 투기라고 했니? 하고 네. 유죄를 때렸는데, 네. 대법원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증여라는 걸 바로 그럼 반박을 했어야 됐는데, 네. 토론이나 이런 데서 네. 그 당시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뭐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증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시장이 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방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쪽에서 의혹 제기할 수 있다. 네. 의혹 제기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언론의 자유처럼 이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 너 잘못 알고 있어.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저기 내가 증여받은 건데. 그렇죠. 이거 투기한 거 아니야? 너 증여받은 거 그럼. 잘못 알고 있네? 네. 너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렇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갔어야 되지.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네. 내 지금까지 잘못하는 건 인정해주겠지만 너 네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허위사실 유포를 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갔어야 되는데 네네. 예, 그렇게 못 간 거죠. 그렇지, 못 간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은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지를 갖다가 포장하기 위해서 네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포장만이 아니라 이건 결정적으로 네. 어마어마한 범죄로 연루가 되잖아요. 즉 백현동과 그다음에 대장동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주범이었다라는 혐의가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함으로써 언론 대장동을 연관짓게 되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연관짓게 돼서 언론들이 그때 막 그럼 이재명과 관계 맨날 써대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 안 돼요. 못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라고 자기를 방어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백현동 네. 내가 국토부로 협박받았다. 네. 예, 그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백현동도 문제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김인섭이 정바울로부터 76억인가 78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수해가지고 징역 5년 받았고 그렇죠. 이재명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상태고 기소된 재판받고 상태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걸로 재판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네네. 마치 아닌 것처럼 네.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히 제가 다른 겁니다. 정읍시장과 다르지요. 시장 여러분 네. 확실합니다. 네. 정읍시장 쪽에서는 뭐냐면 상대 후보에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거 지금 땅 투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거고 이장은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예. 범죄를 그거가 덮기 위해서 이게 아마 제가 저 기사를 보긴 봤는데 언제 봤냐면 한참 전에 봤을 거예요. 이게 2심 나왔을 때. 2심 항소심 나왔을 때 예, 항소심 나와서 무죄 나왔다고. 네네네. 항소심이 무죄가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항소심 무죄가 됐고 이게 아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 같은데. 최근에 예, 그래서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네네. 지금 대법원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뭐지 좀 헷갈렸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이 민주당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마다 무죄라니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매번. 하지만 그때마다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이재명의 명주로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재판 거래거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재판 거래야. 재판 거래가 사실 제대로 드러나야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 유동규 본부장님이 완전히 혁혁한 지금 사실 그 공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24년 10월 7일 기사인데 법정에서 말씀하셨네요. 중앙지법 형사 22부 열린 공판에서 김만배 2018년에 이재명 재판 판사에게 돈 많이 썼다고 말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1심 판사한테 자기가 180억을 썼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판사의 친구한테 돈을 180억의 사업 자금을 대줬다. 네. 김만배가.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는 그리고 그때 무죄가 나왔고요. 1심에서? 1심에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심에서 이제 300만 원 예. 이제 받았죠. 유죄가 나왔죠.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 대법원에서 무죄.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예.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는 한 180억 썼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2심에는 김만배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찔러도 이 양반은 건드리면 더 큰일 난다. 어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네. 더 세게 본다는 거예요. 더 세게. 음흠.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아하. 예. 예. 대쪽이래요. 예. 이 양 완전 대쪽이다. 아하. 그래가지고 여기를 못 건드렸더니 아니야 다르니까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오. 예. 그렇군요. 아니, 잠깐 제가 이제 헷갈려서. 예. 지금 김만배는 1심부터 어쨌든 그러면 관여를 했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김만배가 접근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렇게 말했다며 권순일한테 지금 쌍방울이 뭘 하고 그건 있어? 그 대법관. 그건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이요. 그럼, 대법원 때는 이제 뭐냐면 접근이 아니라 이제 늘 만났어요. 종종 이제 만나는데 그 김만배 그 수원 집이 있어요. 네네. 그 아파트. 네네.
그 SK 뭐 이렇게 네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체육관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주차장이 있고 네네. 이런 데가 있는데 네. 그 앞에 이제 상가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가 네. 있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서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땅이 조금 이제 얼어 있어서 오. 그거를 기억하는 예,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앉지를 못했어요. 추워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벤치도 있었고 했는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벤치 있었는데 거기 앉지를 않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야 니네 저기 저기 권순일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쌍방울하고 네. 이화영이 네. 지금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며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예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랬지. 나는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저기 진상이한테 확인해봐.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갖고 형님 우리 저기 그 쌍방울하고 아니면 저기 이화영하고 해가지고 네. 지금 뭐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예요. 그 비밀인데. 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하긴 만병이 다 알더만. 그랬더니, 와, 진짜 대단하다, 만병. 야, 그거 진짜 맞다. 아니, 사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병이 형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자기가 제일 친하다고. 그, 만병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야기해주니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병하고 통화해가지고, 저기 이야기를 하세요. 네. 딱 그때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네. 그런데 네. 네네. 저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쌍방울이 쌍방울이- 유화영하고 작업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쌍방울도 당사자잖아요. 김성태. 김성태도 당사자잖아요. 네네. 그쪽에서도 네네.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작업- 어디에? 법관 로비했는 거. 법관 로비한 거를. 예. 그렇다면 어쨌든 김성태도 당시에 자기들 돈으로 법관을 로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남아 있을 거잖아요. 네. 왜냐면 기업이니까 당연히 아니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하고 네네. 제가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김성태하고 권순일하고. 쌍방울이 예.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는 걸 들었던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당 당사자가 그 당시에 그러면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진상도 화들짝 놀라면서 사실이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랬으니까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를 했는지 김성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다고요. 김성태하고요? 아니요. 그럼요. 다른 노트로 확인을 다른 했습니다. 노트로. 그 사실, 나중에 그 팩트를 확인했다. 만약에 이게 한다면은 제가 네.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예, 확인했는데 네. 이게 네. 예, 다 드러날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 이게 지금 이화영과 다 드러날 겁니다. 이화영과 김영태의 대화, 그러니까 변호사의 네. 대화에서 나온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화영이 김영태한테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기 고법, 네. 고법도 있다. 법관 로비 고법도 있다. 네. 항소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 쌍방울인데 쌍방울이 고법도 그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네. 이제 쌍방울 김성태 입으로 네네. 다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예,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내가 볼 때는 쌍방울 그 김성태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랬지. 네. 의리 때문에 네.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실망이 큰 나머지 음흠. 이제는 다 입을 열고 음흠. 국민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에 저는 근거 없이 절대 말씀드리지 않는다. 네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너는 실수한 거야. 뭐 옛날에 재명아 실수한 거야. 유동일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 밑에 있으니까 그냥 삐리로 보였지. 네 밑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말려 죽이겠다. 내가 증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나를 가지고 갖고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네. 근데 동규야 부탁한다. 네가 좀 해줘라. 네네. 이것과 네. 그냥 썩은 거 먹어. 아니 잘라낸 것과 네네.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죠. 내가 도마뱀 꼴이냐?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도마뱀 꼬리가 된 그 꼬리의 기분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예. 나는 떨어져 있더라고. 아까는 같이 다녔었는데 이게 막 다닐 때 같이 다녔었는데 그렇지.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때서야 내가 꼬리였구나라는 걸. 나 잘렸구나. 잘린 거구나. 그렇구나. 이미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기사가 제가 본 게 이런 제목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네. 지금 법정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7차 공판, 대장동 7차 공판에서 이재명을 비판한 시의원의 뒷조사를 지시받았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재명을 갖다가 맨날 깐 저기 그 당시에 예. 이제 시의원, 시의원, 성남시 의원들이 있어요. 네네. 몇 명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네. 그 실명을 이야기할게요. 유군지 의원. 예, 그 당시에 유군지 의원이라고 있었고, 유군주원. 예, 뭐 김재노라고 또 있고, 예. 그래서 그 의원들이 있는데 네네, 시의원들. 이재명을 워낙 가가지고 예.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 뒷조사 좀 어떻게 안 되나 막 그러면서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네. 이제 유군주 의원이 뭐를 했냐면 이제 정지상이 그러더라고. 유군주 이거 저기 못해라던 놈인데 이거 분명히 파보면은 뭐 성매매 이런 거 해가지고 분명히 있을 기다. 그거 한번 찾아봐라. 예. 나보고 그렇게 오더를 내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김재노는 뭐였냐면 김재노 의원은 네.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무슨 업자로부터 저기 그 골프 연습장, 예, 골프 연습장 그 연습장의 연간 회원권을 받았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좀 그 연습장에 아는 사람 확인해가지고 네. 그 사실이 있으면 경찰을 내다가 넣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솔직히 뭐 김성태한테 조폭 얘기를 하지만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뒷조사를 지시하는 시장이 있을까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자질, 법, 마인드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요. 아니 모텔하면은 그게 뭐 불법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확인해 보니까 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당하게 돈 주고 끊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 그건 뭐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불법적이니까 그런 네.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네. 정말 그 뭐랄까 뭐 인간성 내지 네. 시장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자기가 구린 사람이 그런 걸 더 많이 네. 또 의심하잖아요. 예. 자기가 구리니까 예.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50억 클럽 6명에 대해서도 사실 네.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보니까 전부 다 대개는 다 수원 지검에 있다거나 수원 지법에 있던 사람들이고 다 대개. 그리고 나중에 검찰총장 되고 해서 뒤에 어떤 직위가 커서 그렇지.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네. 사실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권순일보다 네네. 더 심각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저는 김수남? 아니요. 그럼요. 김수남도 지금 뭐 그때 당시에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많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현직에서 최고 파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현직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의 입김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6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의견과는 다르게 네네. 그 회사 안에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의 입지로 인해서 이게 이제 관련될 수가 있다. 아하.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언론에다가 내가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사주하고 이재명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그 당시에 했었었거든요. 홍석현이요. 네. 예. 홍 회장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홍 회장을 만나냐 마냐 해가지고 모처에서 만나는 것까지 그때 이제 연결을 제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그때 패싱하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홍 회장을 연결해 주기 전에 그때 그 대구에 유력 신문인 지방지인 모모일보에 그 회장하고도 이재명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중앙일보하고 이제 JTBC가 이재명을 좀 깠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진상이 네. 저거 어떻게 안 되냐 네, 네.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 자리를 마련하겠다 아하.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진상이 형한테 형 안 만날 거야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더라고. 네. 그때 나는 이미 잘렸을 시기인 거예요. 아, 중요한 어떤 일이나 중요한 정보에서 제외를 시키기 시작한 제외시키기 거지. 시작한 그때. 거구나. 21년도에 어. 제외시키기 시작한 때 내가 이제 하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내가 만나는 걸 또 주선하면 그걸 다 또 이야기 알 거 아니에요. 알게 그러니까 되겠지. 비밀 정보에 대해서는 됐다 그냥 안 만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었거든. 약간. 근데 나는 안 만날 리가 없잖아요. 예, 예. 오히려 만나게 해달라고 놓고 그렇지. 송사되니까 안 만난다.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거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 아, 그때 깨달았어야지. 그때 나는 몰랐지. 깨달았겠지. 난 믿었지. 그냥 깨졌나 보다. 응? 이제는 우리 그 대장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저런 거 힘을 안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 얼마나 이렇게 순수해. 그러니까 개딸들의 마음을 이해해. 니들의. 개딸 니들 마음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이해는 해. 예, 이해는 그래서 해. 용서는 못하겠어. 아니, 그냥 이해는 해. 예. 예. 이해만. 예, 이해만 해. 이해만. 예. 그렇군요. 와, 그때 어쨌든 이재명은 참 뭔가 획책을 하려고 예.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정재계의 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군요. 그때 네. 딱 그랬군요. 자,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6명 중에 1명 얘기가 나오면서 홍석현으로 갔어요. 네. 그 한 명이 누구냐? 굉장히 궁금해 하셔갖고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지금 뭐 로펌에 있나 보죠? 로펌에 없습니다. 아, 로펌에 없다. 로펌을 그냥 혼자 갖고 있었는데, 혼자? 예,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네네. 없고요. 네. 예,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누군지 알겠다. 아, 기업에 있군요. 거기에가 언론 파워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 여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재판 거래와 관련된 또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런 수사가 왜 빨리 안 이루어지나 하는데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제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만천하에 그렇게 나쁜 참 이화영도 나쁘지만 이재명도 그 왜 아태 평화 회의인가 1차 아태 평화 회의가 킨텍스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그 1차 아태 평화 회의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회의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저기 때문에 해경군 김씨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잘라라 막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네. 이해찬이가 그 킨텍스에 딱 나타나서 축사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물었거든. 대표가 가갖고 힘을 실어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네. 당연히 이해찬이니까. 네. 이해찬이 이종혁 딱 앞에다 두고 막 같이 얘기하고 이 장면들이 누구야? 이재명한테는 완전히 진짜 내 목숨이 살아났구나. 나 제명당할 뻔했는데 네. 이 장면인데 네. 그 킨텍스의 아태 평화 회의를 스폰서가 누구게요? 거기 저기 쌍방울. 쌍방울이에요. 예. 보니까 저기 현수막 있잖아요. 큰 현수. 저기 후원 쌍방울 써져 있고 예. 팜플렛 뒤에 쌍방울 그때 광고 2억 냈대요. 어. 2억인가 3억 냈대요. 광고 예. 쌍방울 그게 원래 예산이 10억으로 돼 있다가 네네. 5억으로 됐다가 그게 1억인가로 줄었을 거예요. 이재명이 딴 데 쓸 때 있어갖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그래갖고 예산이 중구 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래갖고 이화영이가 네. 원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몇 나라가 이제 못 오니까 부상 맞추려고. 예, 부상 맞추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네. 쌍방울한테 부탁해가지고 예. 쌍방울이 그때 예. 돈을 대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그렇게 돈도 대주고 스폰서도 대주고 뻑하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없어가지고 원래 하려던 거를 갖다 축소해서 못하게 된 거를 예. 또 이거를 다 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야? 김성태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조폭 출신의 대부업 하던 네. 그자 말을 믿겠느냐? 네. 라고 아예 기자들 앞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꼬난 TV 너는 슈퍼챗 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금지라고. 꼬난 TV 너. 예, 왜요? 왜? 제 꼬난 TV 제가 깜빵 동기예요. 아, 그래.
깜빵 동기를 좀 걱정하시는구나, 지금. 예.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재수 씨 생각을 해야 하지. 야, 그 깜빵 동기의 의리도 대단하다, 근데. 예, 저 깜빵 동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등 밀어주고 막 그랬거든. 그렇군요. 얼마나 착한데. 예. 제가 뭐냐면, 좀 경상도 사나이잖아. 욱하는 그게 있어. 또 아.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렇구나. 막 미쳐. 막 이러다가 이게 사고를 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잠시 들어왔다가 이제 합의 보고 나갔어요. 그렇군요. 나갔는데, 네네. 쟤 나갈 때 예. 얼마나 그게 아쉬웠냐면 제가 예. 재밌는 책을 다 갖고 있어. 이거 아쉽겠다. 그거 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줘도 다 읽었잖아. 근데 왜냐면 얘가 있어야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공급책. 공급책이지. 레드북 공급책.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재밌는 책들을 재수 씨가 어떻게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내. 그것도 공급을 어떻게 부인이 직접. 그러니까 재수 씨가. 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정말 빵수발이 서울구치소 4,000명령 최고였어요. 네. 네, 그런 최고의 그건데, 그래서 네. 재수 씨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고 싶었어. 네. 그랬는데, 정말 네. 우리 꼬난, 네. 정말 미래소년 꼬난, 네. 정말 달려라 꼬난인데, 네. 정말 착한, 내 동생이 됐어요, 지금. 예. 그 레드북 공급책이셨던 꼬나TV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마, 너. 예. 골프여신님, 호시절님, 멍멍추추님, 연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쵸. 깜빵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삼천포로. 우리 코너 속에 코너 있잖아요. 유동규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 감빵은 절대 슬기로울 수가 없어요. 그 영화야, 영화. 영화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일 웃기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꼬난 내 말이 맞지. 너 나중에 맞으면 네라고 해줘. 틀리면 아니라고 해줘. 정말 사실대로 말해줘. 꼬난 네가 아는 대로. 검찰청에 가잖아요. 네네. 검찰청에 가면은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네.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담배 하나 주십시오. 예. 이러면 담배 탁 꺼내갖고 탁 주면서. 영화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러잖아요. 다 영화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불 안 불어도 돼요. 내가 그냥 조사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맞아 안 맞아? 거기 조사받으러 담배 피울 수 있어 없어? 요즘은 금연이라 그러죠. 더군다나. 영화라니까, 영화라. 네, 영화는 영화이고. 영화는 영화이고. 꼬나TV님, 맞아요. 야, 이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구나. 절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꼬나TV님, 지금 그렇게 맞장구 안 치실 때까지는 그냥 안 믿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에이, 담배 주는 사람도 있겠지. 안 돼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꼬나TV님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믿겠어, 이제부터. 절대 안 돼. 전혀 말도 안 된다니까. 왜냐면 뒤에 교도관이 붙잖아요. 담배를 줘요? 교도관이 나가요. 그 다음에 담배준 있잖아요. 네네. 검사 있잖아요. 네네. 교도관이 가서 검사가 담배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 검사 징계 먹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아예 일절 안 됩니다. 그게.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는 영화일 뿐, 예.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예.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우리 멜콩 TV를 보니까 네. 이 현실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아, 이 감방이라는 곳에 현실이 절대 없다. 슬기로울 수가 없어요. 예. 예, 절대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인간 되려면 두 분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인간 되는 사람과 아니면은 정말 더 쓰레기가 돼서 나오는 사람. 아, 네. 예. 근데 그렇군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네, 네. 예, 인생의 최악이 어딘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네, 후쿠시마 청정수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계신가 봐요. 후쿠시마인데 또 N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셨군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1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작부터 이재명의 쪽팔린 이재명 해서 네. 주제를 달고 한 3가지 관점으로 이재명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마도 11월 달 내내, 우리는 쪽팔린 이재명과 유사한 제목을 달면서 여러분들한테 갈 건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잔치국수 미리미니 사놓자. 네네. 사놓으셔도 돼요. 다음 주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예. 풍기 현상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전 아주 죽겠어요. 15일 날. 네. 15일 날. 네. 나도 진짜 이거, 일보 나오자마자 방송하고 싶은데. 네네. 예? 네네. 15일 날 일보 나오자마자 방송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날 재판 있어. 아이고, 본인 재판이 있으시구나. 저런. 나오자마자 라이브로 한번 들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25일 날. 네네. 정말 중요한 또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도 재판이 있어.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정말. 예. 나와서 근데 또 하셔야지 뭐. 나와서 이 멸콩과 함께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SS 네오님과 박정수님도 방금 해주셨고요.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야만 많은 분들이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